ITQ 아래 한글, 문제 유형 B형이고요. 시험시간 60분, 한글 2020 버전과 한글 2016 네오 버전 공통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문제지 받으면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2페이지가 먼저 있는데요. 수험자 유의사항 내용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한글 프로그램 실행한 다음에 바로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저장하는 위치는 시험장에서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 파일 이름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이름을 지정해야 되고요. 파일 형식은 확장자 HWP인 한글 문서로 저장하라고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HWPX로 저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눌러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 반드시 숙지를 해줘야 합니다. 공통 부문에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 그리고 색상에서는 세 가지 색상, 빨강, 파랑, 노랑의 RGB 값 동일하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TQ 한글 시험 버전인 한글 2020과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선 색상표에 기본 설정되어 있는 테마 색상표, 여기에서 보면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빨강, 파랑, 노랑의 RGB 값이 동일한 색상이 없습니다. 그나마 한글 2020 버전에서는 색상표 아래에 오피스 테마를 선택하지 않아도 표준 색상으로 빨강, 노랑, 파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상을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 강의에서는 색상표의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를 보면은 도형의 색상을 하향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글 2020과 한글 2016 네오 버전 모두 오피스 테마로 변경했을 경우에 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선 다른 색을 누른 후에 팔레트에서 하향이라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한글 2020 버전에서는 바로 팔레트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한 후에 하향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 2020 버전은 테마색 이 화면에서 색상표를 바꾸기 전에 기본에서 하향을 먼저 선택을 해 놓으면 제일 아래에 최근에 사용한 색상으로 하향이 나와 있으니까 테마 색상표 오피스 상태에서도 팔레트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선택을 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버전 두 가지 모두에서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보면은 색상의 이름이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RGB 값이 255, 215, 0으로 되어 있어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노랑과 다른 색상이죠. 하지만 색상 이름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중에 노랑은 기본 테마에 있는 노랑인 RGB 값 255, 215, 0 이 색상으로 지정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재 동영상 강의에서는 답안 작성 요령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빨강, 노랑, 파랑은 RGB 값이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선택하도록 오피스 테마 색상표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삽입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지 여백 페이지 구분에 대해서 나와 있죠. 먼저 F7키를 눌러주세요. 용지 종류는 A4, 용지 방향 세로, 그리고 용지 여백에선 몇 가지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은 11mm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 10, 머릿말 10, 꼬릿말도 10, 아래쪽도 10 이렇게 세로는 모두 10으로 지정하고요. 제보는 0mm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엔터키 누르거나 설정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화면이 조금 넓어진 게 보이죠? 나중에 머릿말이나 쪽번호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보기 메뉴에서 쪽 윤곽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폭맞춤 상태로 저는 글자 크게 보이도록 설정해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제 페이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1페이지에서는 1점, 엔터키 서너 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2점, 엔터키 다시 서너 번 눌러주고 쪽 메뉴로 가주세요. 그러면 구역 나누기라는 게 있죠. 구역 나누기를 클릭하면 이쪽으로 나뉘죠. 그러면 여기선 다시 3점, 엔터키 서너 번, 4점, 엔터키 서너 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구역 나누기 하면 이렇게 3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3페이지에서는 제목을 미리 입력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지 세 번째 장에 있는 4번 문제 내용을 보면은 그림에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하이퍼링크가 제목 앞에 있는 책갈피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저희는 3페이지 첫 번째 줄에 제목을 입력해 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커서를 첫 번째 칸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입력 메뉴 가면 책갈피가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책갈피의 이름은 3페이지 제목에 대한 지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인 무역통계로 변경해서 넣기 눌러주세요. 화면에 변화는 특별한 게 없지만 책갈피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1페이지로 다시 이동을 해주세요. 1페이지에선 번호 아래쪽에 이 칸에다 내용을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영어 문장과 한글 문장, 이거는 모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영어 문장부터 입력하는데요. 엔터키 누르지 말고 영문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엔터키 한 번만 누르세요. 바로 다음 줄에서 한글 문장도 엔터키 누르지 말고 이렇게 하나의 문단어로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제 4개 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한 후에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는 왼쪽 하단에서 스타일 추가하기 누르세요. 스타일 이름 영어로 써있죠? 입력하세요. 영문 이름엔 다시 입력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단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단 모양 클릭하세요. 조건에 보면 왼쪽 여백 15포인트, 여백의 왼쪽에 15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간격의 문단 아래 여기에다 10이라고 입력하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글자 모양 누르세요. 이번에는 글꼴에 대한 설정은 조금 이따 하고요. 크기는 10포인트, 장평을 105로 변경, 자간 -5로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제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변경하세요. 한글의 글꼴 이름인 궁서로 입력해서 마우스로 궁서를 찾아 클릭하세요. 이번엔 언어 한글 되어 있는 걸 영문으로 변경하고요. 영문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 도둠 입력해서 마우스로 도둠 클릭해 주세요. 이제 설정 누르세요. 그럼 이제 스타일 추가하기에서 추가 버튼 누르고요. 이름이 만들어졌다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설정 누르세요. 그러면 스타일이 블록 설정된 곳에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답안 사이에는 빈줄은 한 줄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2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출력 형태에 첫 번째로는 표가 나타나죠. 컨트롤 NT 또는 입력해서 표 위에 표 아이콘 클릭하세요. 줄과 칸의 개수 세어보세요. 이번 문제에서는 줄 개수는 5, 칸 개수는 6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크기 지정에서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 안에 전체 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눌러서 표는 한 번 또는 2번 정도 키워줘도 되는데요. 키우지 않아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의 테두리 모양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이렇게 2번 키워놓고 하도록 할게요. 표 조건에 1번에 표와 캡션, 글꼴 지정되어 있죠? 서식에서 글꼴을 처음 입력하면 한 컴 글꼴이라고 되어서 글꼴이 굴림 입력해도 나타나지 않죠? 모든 글꼴 선택한 다음에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또는 굴림 이것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고요. 이제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니까 변경하지 않고요. 정렬은 문자, 숫자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정렬로 문자처럼 지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ESC 한번 누르고 표 안의 내용을 모두 타이핑해서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숫자로만 입력되어 있는 셀들 블록 설정, 평균 아래 비어있는 셀도 모두 블록 설정 같이 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이제 셀 배경 노랑 지정해야 되는 셀, 출력 형태 보면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셀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블록 설정하세요. 시험지는 흑백이라 색깔이 노랑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배경을 색으로 변경, 면색 열어주고요. 여기를 색상 테마 오피스로 하거나 아래 노랑이 보인다면 이것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그리고 이제 계산 기능으로 평균 구해야 되죠. 평균값 이걸로 구해야 되죠. 나타날 위치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아래 미국, 태국도 동일하게 하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평균 눌러주세요. 소수점 2자리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로 계산식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캡션을 구해야 되겠죠? 한글 2020 버전은 위에 메뉴가 표 디자인, 표 레이아웃이 있어요. 표 레이아웃을 누르세요. 오른쪽에 보면은 가1 상자 보이고 아래 캡션 보이죠? 캡션에서 위를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한글 2016 버전 같은 경우에는 가1이라고 상자에서 이 아이콘이 오른쪽이 아닌 표 메뉴의 왼쪽에 있습니다. 이쯤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1 옆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메뉴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에서 위라는 걸 선택하면 지금 2020 버전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입력한 내용을 블록 설정하고 글꼴 이번에도 굴림으로 변경, 그리고 글자 크기 1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선 모양 지정하기 위해서 각각 이중실선 3번 지정하는데요.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지정을 해줘야 돼요. 전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알파벳 L키 누르세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이거는 항상 체크 해제해 놓고 작업한다고 알아두세요. 그러면 종류는 이중실선, 바깥쪽 한번 선택, 설정 누르고요. 다시 한번 첫 번째 행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고 다시 종류 이중실선, 아래쪽 테두리 선택에 설정 누르고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칸 전체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누른 다음에 이번에도 종류를 이중실선,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 선택해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평균 아래 비어있는 셀 클릭 한번 하면 그대로 블록 설정되죠? 다시 한번 알파벳 L키 눌러주고요. 대각선 탭으로 가서 X자 모양으로 보이게 하고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여기는 빈줄 한 줄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차트 조건 1번을 보면은 차트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노란색 셀을 지정하라는 건데요. 저처럼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고 이 데이터로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한글 2020과 한글 2016 네오 버전이 만드는 게 다르고 설정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선 한글 2020 버전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엔 네오 버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네오 버전 사용자는 영상 조금 뒤로 가서 네오 버전에 대한 차트 설명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이제 2020 버전에서 차트 만들기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하고 차트에서 세로막대형에 묶은 세로막대형 눌러주세요. 바로 이 데이터 편집,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고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들어간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 설정 누르면 차트가 바로 표 아래로 이동해요. 그러면 차트의 너비를 표와 비슷하게 맞춰 놓고요. 그 다음 차트 높이는 조절해도 되고 조절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조건에 이제 3번을 하도록 할게요. 제목에 대한 지시가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차트 제목을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그리고 글자 내용에 차트 제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아래 글꼴은 한글, 영어 각각 지정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2개 다 한꺼번에 할게요. 글꼴 변경할 때 그냥 이렇게 도둠이라고 입력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이름만 여기 써 있는 거고 변경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변경하려면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화살표 키로 이동해서 도둠 엔터키 누르거나 아니면 도둠에서 마우스로 도둠을 이렇게 클릭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설정했을 때 제대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진하게 속성 클릭하고 크기 12포인트로 변경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제목 속성 들어가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서 차트 제목 선택되어 나타나죠. 5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그리기 속성에선 채우기의 색은 밝은색, 선의 색은 어두운 색 지정하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효과에선 그림자로 가서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대각선 오른쪽 아래 클릭해 선택하세요. 그럼 이제 4번의 조건 보면 제목 이외의 글꼴, 도둠, 동일하고 보통 모양의 10포인트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로축의 왼쪽에 축 제목이 안 보이고 있죠. 이걸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위에 메뉴 차트 디자인으로 가서 차트 구성 추가 열어주세요. 그리고 축 제목으로 가서 기본 세로를 눌러주세요. 축 제목 나타나면 클릭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누르세요. 글자 내용에 단위 100만 달러 이 내용 입력하세요. 이제 여기도 글꼴 도둠 입력해서 클릭, 도둠 입력해 클릭, 그리고 속성엔 보통 모양이 없죠? 이 3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되고요. 크기는 10포인트가 기본이니까 글꼴만 변경하면 바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글자가 계속 뉘어져 있는데요. 개체 속성에 5번째 있는 크기 및 속성 누르고 글자 열어서 글자 방향에 가로로 변경하면 이렇게 가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축의 이름표,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이번에도 글꼴 이름, 도둠 클릭, 도둠 클릭 이렇게 입력해 선택을 해주고요. 바로 설정 누르고 이제 다시 가로축의 글자 클릭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도둠 입력해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누르고요. 그리고 범례는 먼저 글꼴 변경할게요.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글꼴 도둠, 영어도 글꼴 도둠으로 선택해 클릭을 해주고 설정 누르고 테두리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개체 속성, 그리기 속성의 선의 어두운 색을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선, 이건 출력 형태 안 보이니까
선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나머지는 특별히 설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개체 속성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글 2020 버전에서는 차트까지는 이제 끝이 났고 기능평가 2번, 문제 3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으면 되고요. 이제 한글 2016 버전에서 차트 만드는 것 설명하도록 할게요. 한글 2020 사용자는 기능평가 2번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그러면 표에서 노란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셀 블럭 설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만들기 클릭하세요. 만들어진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개체 속성 들어가서 글자 모양 편집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표 아래로 차트가 이동했죠? 표의 너비하고 비슷하게 차트를 만들어 주고요. 이제 차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트의 오른쪽에 하얀 부분 있죠?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마법사 들어가세요. 종류 먼저 선택해야죠. 세로막대형에 묶은 세로막대형, 이름은 아래쪽에 나오죠. 다음 누르고 그리고 행, 열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 열 상태에선 아래쪽에 나라 이름이 나오고 오른쪽에 연도가 나오죠. 출력과 동일한데요. 만약에 시험에서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 하면은 열이 아닌 행으로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저희는 열이니까 다시 선택해 놓고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마법사 마지막 단계에선 차트 제목 먼저 입력하세요. 그리고 Y축이 세로축이죠. 여기에다 내용을 입력하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축 제목이 이렇게 길게 나타나는데요.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축 제목 모양 대화상자에선 먼저 글자를 가로로 보이게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 설정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글꼴 목록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닫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글꼴 바꿀 것 돛까지만 입력해도 도둠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요. 만약에 도둠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열어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속성은 보통 모양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 선택되어 있고 크기는 10포인트로 키워주고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축의 이름표 세로축도 숫자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이번엔 글자 탭으로 가서 여기에서 다시 도둠이라고 입력,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는 바로 이걸 한번 클릭해 선택을 해주고 보통 모양 10포인트 그리고 설정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거는 그냥 클릭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크게 선택되거든요. 이게 선택이 어렵다면 위에 메뉴에 가서 축이라는 게 있죠? 축의 이름표, 가로항목축 선택, 이렇게 하면 동일하게 가로축에 축 이름표 모양이 나타나요. 그럼 이제 글자 탭으로 가서 여기도 도둠, 변경, 보통 모양 10포인트 설정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범례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배경에서 여기는 선을 한번 지정해야 돼요. 종류를 출력과 동일하게 한 줄로 보이게 하고요. 글자 탭으로 가서 여기 글꼴도 도둠으로 변경, 보통 모양의 10포인트 설정 눌러주면 되고요. 이제 조건의 3번에 있는 제목 이제 수정할 건데요. 제목에 대한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거 있죠? 이게 한글 2016 버전에 대한 지시니까 그거대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배경 탭에 선 모양의 종류를 한 줄로 변경, 그림자 선택해서 위치를 2포인트로 변경해 주고요. 글자 탭으로 간 다음에 글꼴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고 진하게 속성 선택, 크기 12포인트 상태,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림자가 출력 형태하고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요. 이건 버전 차이니까 따로 변경할 필요 없고요. 세로축과 가로축의 눈금 이것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버전 차이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제 3번 문제로 가야 되는데요. 그냥 이 상태로 가서 3번을 클릭하면 위에 도구들 사용할 수 없게 나타나요. 그래서 차트 안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차트 바깥쪽 아무 곳이나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3번 아래로 이동하면 위에 메뉴들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입력에서 수식에 FX라는 거 눌러주면 되는데요. 한글 202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입력에 수식은 동일한데 루트 X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눌러주면 되는데 먼저 번호가 1번, 2번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번호를 먼저 괄호 1번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띄어쓰기 해도 되고 띄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1번 뒤에 한 칸만 띄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수식에 수식 편집기 실행을 하세요. 수식 편집기에선 우선 분수를 선택해야 되니까 위에서 선택, 분자에는 대문자 V하고 위첨자, 한글 2016 버전은 그냥 위첨자, 아래첨자만 있을 거예요. 2020 버전은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아래첨자 먼저 선택해서 숫자 2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분모 클릭한 다음에 대문자 V, 다시 한번 아래첨자 숫자 1 입력을 해주세요.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누르면 첨자에서 빠져나오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화살표키 누르면 분수 빠져나오죠. 이퀄 한 다음에 다시 분수를 입력하세요. 이번에도 분자 입력하는데요. 0.9는 그대로 입력, 그리고 곱하기 키보드에 없죠. 그래서 이걸 입력을 해주고요. 10 입력한 다음에 위첨자 선택해주고 숫자 3 입력, 아래 분모 클릭한 다음에 1.0 입력하고 다시 곱하기 기호 찾아 선택, 다시 한번 10 입력한 다음에 첨자에서 위첨자 선택, 숫자 2 입력,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이퀄, 그리고 0.8까지 입력을 해주면 1번 수식은 끝이 났죠? 넣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이제 1번과 구분하기 위해서 몇 칸만 띄워주고요. 괄호 2번 입력하고 한 칸 띄우세요. 다시 한번 수식 편집기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위에서 근호를 선택, 그리고 근호 안에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들이죠. A 더하기 B 더하기 2까지는 그대로 입력하고요. 다시 한번 근호 선택해서 A, B 입력,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해야지 근호 2번을 빠져나올 수 있죠. 이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근호하고 근호 안에 A 입력,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눌러 빠져나오고 더하기 한 다음에 다시 근호 선택, 그리고 근호 안에 B 입력,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여는 괄호 A, 그리고 키보드로 괄호 입력할 수 있죠.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0, 그리고 바로 콤마, 그리고 한 칸만 띄우고 소문자 B 구호하고 0 입력, 그리고 닫는 괄호까지 입력. 그러면 출력과 모두 동일하게 되었죠. 그러면 넣기 눌러 빠져나오세요. 만약에 잘못 입력한 게 있다면 더블 클릭해서 다시 들어가 수정해주고 그리고 넣기 눌러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작성하도록 할게요. 4번 아래 빈줄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놓아주세요. 조건이 1번, 2번 있는데요. 2번의 조건을 봐주세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출력 형태의 각 지시사항들을 보면은 면색이 빨강이나 파랑 이렇게 지정된 경우도 있지만 면색이 임의의 색이나 아예 색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색상을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테마 색상표하고도 상관없이 아무 색상으로나 지정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도형 만들 텐데요. 도형은 제일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주면 돼요. 도형이 세로로 길게 만들기 때문에 화면에 현재 상태에선 다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저는 보기 메뉴에서 100% 보기 상태로 해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원래 보기 상태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 메뉴로 가서 처음 만들 도형, 아래 도형인데요. 직사각형 선택, 대충 아래쪽에 그려놓고요.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기본 탭으로 가서 너비는 110, 높이는 75로 지정. 그리고 4번 문제에 만들어지는 도형, 글상자, 글맵시, 그림까지 모두 위치는 글 앞으로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선탭에 여기에서는 모서리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데요. 현재는 직각이니까 변경하지 않고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지시 색깔 따로 없죠. 면색 기본 하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색깔 지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이 위치에 나중에 도형들 들어가고 글자 색이 검정인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 색이지만 이 색깔을 아주 짙은 색으로 하면 글자 색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글자 색은 잘 보일 정도의 색깔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위쪽에 커다란 도형 만들기 위해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주세요. 이번에도 기본 탭에서 너비를 120, 높이는 7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선탭 가서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으로 변경하고요. 채우기 탭 가서 여기도 색상 지정이 없죠. 그래서 여기도 다른 색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해도 되고요. 화살표 키로 누르면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위에 글상자까지 만들고 조절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글상자는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글상자 안에 있는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되었다면 테두리를 클릭하세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꼴 이름인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도 22포인트로 변경, 글자의 색은 하향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여기 테마 색상 오피스 되어 있다면 하향이라는 게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팔레트라는 것, 한글 2016 버전에서는 다른 색 한 다음에 팔레트로 가서 하향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정렬, 가운데로 정렬 이렇게 맞춰 놓고요. 이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개체 속성에 기본 탭으로 가서 너비를 90, 높이는 15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글상자 탭에 보면 수직 정렬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운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선 탭에선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반원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 면색 빨강으로 지정되어 있죠. 색상 테마 오피스로 하면 빨강 바로 보인다고 했죠. 255, 255, 0 이 RGB 값으로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색의 도형 마우스로 동일하게 맞출 수 있다면 세로 정렬해 주는데요. 그게 시간 걸린다면 그냥 Shift 누르고 색의 도형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 맞춤 메뉴 활성화됐죠? 여기에서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 조절은 선택한 다음에 화살표 키 위, 아래 화살표 키 조절해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아래부터 먼저 맞추고 위에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 메뉴에 그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그림 폴더의 그림 이름 ITQ 폴더로 가서 픽처 폴더 여기에서 로고 3.jpg 파일 선택하는데요. 아래 체크하는 것 중에 다른 건 모두 체크 해제, 문서 포함만 체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열기 누르세요. 그림이 뒤쪽에 나타나는데요.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본문과의 배치를 앞으로로 해야지 그림이 나중에 앞으로 나타나요. 크기 조절은 너비는 40, 높이도 40으로 변경, 그리고 그림 탭 가세요. 그림 효과에 지정된 회색조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림에 대한 설정 위에 메뉴에서도 바로 할 수도 있죠. 색조 조정, 회색조 변경, 크기 조정 여기서 해도 되고요. 글 앞으로로 변경, 그리고 회전 만약에 이게 출제된다면 이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글맵시 하기 위해서 입력에 글맵시 위에 가나다 클릭해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맵시 모양 열어서 지정된 육각형 선택, 글꼴은 여기에서 글자 입력해도 변경할 수 없거든요. 제일 위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이름, 굴림을 찾아 클릭해 선택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처럼 동양 분석에 대해서도 위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원래대로 개체 속성 들어가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주세요. 글맵시를 더블 클릭하세요. 기본 탭에 가서 먼저 너비를 50, 높이는 40을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 이번에도 글 앞으로로 변경해야 되고요. 채우기 탭 가면 색깔 면색 지정되어 있는데요. 면색은 글자에 대한 색이에요. 파랑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기본 파랑 RGB 값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도록 하세요. 제 화면에선 위치가 조금 이상해서 보니까 위에 글꼴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네요. 도둠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 도형을 하기 전에 그림에 하이퍼링크 지정된 게 있는데요. 3페이지에 책갈피 이미 만들어 놓았죠. 그러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그리고 연결 대상에서 한글 문서 되어 있는 상태로 책갈피 보면은 만들어진 책갈피 무역 통계 보이죠? 클릭해 넣기를 해주세요. 이제 화면을 조금 크게 보도록 할게요. 보기 메뉴에서 다시 폭맞춤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위에 도형들 비교해서 아래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만들면 된다고 그랬죠. 문제지 보면은 직사각형 그리기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있는데 글꼴에 대한 설정되어 있는 것 1, 2, 3번 써 있는 도형에 대한 거겠죠. 그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해서 직사각형이 아닌 가로 글상자 선택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숫자 1 입력하고요.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이름을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키워주고요. 그리고 수평 정렬, 가운데 정렬, 수직은 가운데에 맞으니까 수정하지 않고요. 모서리도 곡률 바꾸지 않습니다. 색깔 기본 하향으로 되어 있는데 지시도 동일하니까 바꾸지 않고요. 크기만 바꾸면 되겠죠. 위에서 바로 12, 12 해도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기본에서 12, 12로 이렇게 너비 높이 조절해도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다른 도형과 같이 조절해도 됩니다. 우선 위쪽에 작은 도형 만들게요.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면색이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 2, 3번 앞에 있는 이 도형의 색깔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이거는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 7, 높이 7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채우기 탭으로 가서 면색을 임의의 색깔 아무거나 지정하세요. 모서리 곡률은 바꿀 필요 없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이제 조절해 맞춰 놓고요. 왼쪽에 점선 글상자 만들게요. 가로 글상자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글상자 안에 내용을 먼저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글상자 선택하고 여기도 지정된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도 지정된 18포인트로 변경, 수평 정렬, 가운데 정렬, 그리고 더블 클릭해 주세요. 채우기 탭에서 색상, 면색을 색 채우기 없음으로 변경하세요. 크기는 따로 지시가 없습니다. 이거는 따로 조절하지 않고요. 선택으로 가주세요. 종류를 점선이나 파선 중에 하나 선택,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높이나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이제 Shift 키 누르고 3개 도형을 클릭해 같이 선택을 하세요. 이제 아래쪽으로 복제를 하면 되는데요. 같은 간격으로 2번 복제하면 되겠죠. 컨트롤과 Shift 키 누르고 아래로 같은 간격으로 2번 복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세요. 그리고 이 작은 도형들 색깔, 임의의 색 각각 다르게 지정해야 되죠.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채우기 탭에서 위에 2개 도형과는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고요. 2번 앞에 써 있는 이 도형도 더블 클릭, 그리고 1과 3 앞에 있는 도형과는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모두 끝이 났고요. 이 도형들은 묶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제 3페이지로 가주세요. 3페이지에서는 제목 뒤에 커서를 놓고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제목 아래는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 이제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지속까지만 입력하고 한자 변환 나타났죠? 지속 뒤에 커서 놓고 한자 키 눌러주세요. 지속의 한자 클릭하면 한자가 크게 나타나죠? 출제되어 있는 한자하고 동일한 거 선택, 그리고 입력 형식은 한글 괄호 안에 한자, 이걸 선택하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역통계 전문 기관이다까지 엔터키 누르지 말고 한 번에 이렇게 타이핑에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문단은 위와 다르게 들여쓰기 지정해야 되는데요. 문단 모양으로 들여쓰기 한다면 들여쓰기 10포인트 하면 되고요. 그런데 미리 지정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중제목 할 때도 들여쓰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요. 저희는 편하게 스페이스바 2칸으로 들여쓰기 10포인트처럼 지정하도록 할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요구의 부흥까지만 입력해주고 부흥 뒤에 커서 놓고 한자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같은 모양 한자 선택, 그리고 바로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역시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위에 하나 문단, 아래 또 하나 문단 이렇게 입력이 되었고요. 이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컨트롤 F10키 눌러주고요. 문자표에선 어디에서 입력을 하든 같은 문자 찾아 입력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한글 HSC 문자표에 정각교 일반에서 찾도록 할게요. 모양을 찾아 선택, 넣기 눌러주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중제목에 한글 제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중제목 나타나기 전까지는 6줄의 내용이 있죠. 이 내용들은 그대로 각각 문단 엔터키 눌러서 이렇게 6줄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번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컨트롤 F10키 같은 정각기호로 넣기 하고요. 한 칸 띄워주고 또 중제목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엔터키 한번 누르는데요. 여기서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컨트롤 NT나 입력해서 표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줄과 칸 개수, 셀 합치기 하기 전 상태로 개수를 세어보면 줄 개수는 6이고 칸 개수는 4죠. 아래 크기와 기타에 대한 설정 수정하지 말고 바로 만들기 누르세요. 그리고 표가 만들어지면 아래에 공간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모든 셀 드래그 블록 설정에서 적당하게 키워주면 되고요. 키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테두리 지정한 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키워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표에 지정되어 있는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0포인트, 가운데 정렬까지 지정하세요. 3페이지에선 표를 만들고 내용 입력할 때 너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비 조절은 글꼴을 먼저 변경해 놓고 해야지 나중에 다시 조절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글꼴 정렬까지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입력하기 전에 셀 합치기 할 셀들 보이죠? 첫 번째 열에서는 이 3개 셀 블록 설정, 그리고 셀 합치기 눌러주고요. 그리고 비고 셀, 여기 모두 셀 선택, 여기도 셀 합치기 해주세요. 이제 모두 타이핑해서 입력하고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표 내용 입력을 완료했다면 이제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기관명과 표 사이에는 빈줄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기관명 입력을 해주세요.
기관명은 지정되어 있는 것,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 미리 지정을 해 놓을게요. 이제 다시 3페이지 첫 번째 제목으로 다시 가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을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키워주고요. 진하게 속성 지정,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고, 그리고 책갈피 이름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설정하지 않습니다.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 메뉴 오른쪽 삼각형 눌러주세요. 그리고 덧말 넣기 실행하세요. 한글 2016 버전은 메뉴로 가도 되고 도구에 덧말 넣기 있으니까 그걸 클릭하면 돼요. 덧말의 내용은 제목 위에 써있는 작은 글자 그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덧말 위치는 위 상태에서 넣기 눌러주세요. 커서는 여기 있어도 되고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도 됩니다. 이제 쪽 메뉴로 가서 머릿말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세요. 종류는 머릿말 위치 양쪽에서 만들기 누르고요. 머릿말의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한 내용 블록 설정해주고요.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키워주고 오른쪽 정렬 지정, 그리고 닫기 눌러 빠져나와 주세요. 다음 아래쪽 문단 첫 번째 줄 커서 놓고요. 그리고 서식으로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찾기 어렵다면 메뉴 열어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눌러주세요. 두 줄에 걸치도록 모양을 두 줄로 변경, 글꼴 목록 열어서 제일 위쪽으로 가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글꼴 궁서로 찾아 선택, 면색 열어주고요. 여기는 노랑이니까 이걸 노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 잘 보면은 고도와 노력에서 노력 뒤에 각 줄을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노력이라는 글자 뒤에 커서를 놓고요. 그리고 입력으로 가서 각 줄을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본문 아래 각 주 내용 써있죠? 그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는 맨 앞에 각 주 번호 바꿔야 되겠죠. 여기는 타이핑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위에 번호 모양에서 여기서 찾아 변경하거나 각 주 미주 모양으로 들어가서 번호 모양 찾아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원문자, 기역, 니은, 디귿 이걸 찾아 선택을 해주고요. 만약에 앞 장식 문자, 옆 장식 문자 이런 게 필요하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각 주의 구분선 5cm 되어 있는데요. 기본 5cm이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위에 문단으로 이동하세요. 옆에 그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입력의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된 그림 이름, 그림 4.jpg 파일, 바로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열기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자르기 필요하죠.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르기 메뉴 누르고요.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자르기를 해주세요. 자르기를 했다면 이제 그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40, 높이도 40으로 변경, 그리고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 아래 추가 설정하는 것 중엔 가로는 문단, 세로 문단, 그 뒤에 거는 신경 쓰지 말고요. 그리고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 가로 세로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것만 동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백 캡션 탭으로 가서 바깥 여백 4가지 중에서 왼쪽만 2mm로 지정하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림을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보면 더 이상 오른쪽으로는 빠져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각 줄의 내용들 출력과 줄 끝에 글자가 동일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모두 맞다면 다른 곳 클릭하면 자르기도 끝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제목 첫 번째 거 블록 설정 전체 해주는데요. 아래 중제목과 비교해보면 글꼴과 글자 크기는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중제목은 글꼴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해주고요. 아래 중제목도 같이 블록 설정, 여기도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위에 중제목에선 정각기호, 띄어쓰기 이건 빼고요. 설립에서 사업까지 블록 설정, 그리고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 주세요. 아래 글자 색에선 색깔 하향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음영색 열어서 여기는 빨강, RGB 255, 00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블록 설정 다시 추진해서 가치까지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위에 서식에서 기울임 선택을 해주고요. 추진의 전략 요것만 블록 설정, 그리고 글자 모양 들어가서 확장 탭으로 가서 강조점 열고 전략 위에 있는 것과 같은 모양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핵심 가치에서 가치도 블록 설정, 다시 한번 글자 모양 들어가서 이번에도 강조점에 같은 모양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중제목 아래에 있는 이 6개 문단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에는 줄 간격과 문단 번호 지정되어 있죠. 줄 간격을 먼저 180%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블록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 머리표 및 문단 보호 있습니다.
한글 2016 버전은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문단 번호 모양 여러 개 이미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출력과 비슷한 것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 번호 방식이라는 게 한글 2020 버전은 있죠. 새 번호 목록 시작, 일수준 시작 번호 1, 이 상태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사용자 정의를 눌러주세요. 일수준 상태에서 번호 모양은 원문자 1, 2, 3, 그리고 번호 서식 바꿀 필요 없죠. 미리 보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너비 조정은 1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20포인트, 그리고 정렬은 오른쪽, 다시 2수준으로 선택해 주고요. 번호 모양을 열어서 이번엔 괄호 안에 기역, 니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 모양이 없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상태,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번호 서식을 보면 괄호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미리 보기에도 괄호가 기역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너비 조정은 이 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30포인트, 정렬 오른쪽으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변경된 거 나타나죠? 설정 누르세요. 그러면 1에서 6까지 나타나는데요. 2와 3, 이 두 줄 블록 설정해주고 서식으로 가서 오른쪽에 한 수준 감소, 다시 한번 3, 4 써있는 이 줄 블록 설정해서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만들어졌죠. 이제 여기는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표의 내용 설정하도록 할게요. 표 모든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 크기 가운데 정렬까지는 되어 있죠. 표의 테두리 지정할 건데요. 알파벳 L키 누르세요. 그리고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지 선 모양 두 개를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종류를 이중실선, 그리고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종류를 없음으로 변경,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줄만 블록 설정해주세요. 알파벳 L키 누르세요. 그리고 종류 이중실선 선택해서 아래쪽 테두리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셀 배경 지정해야 되죠. 배경 탭에서 그라데이션 선택, 유형엔 가로로 변경, 옆에는 줄무늬 되어 있고요. 시작색 하양, 끝색만 바꾸면 되죠. 끝색은 노랑을 RGB 값 동일한 거 찾아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표 아래에 있는 기관명 블록 설정해 주고요. 다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글꼴 이름 굴림으로 변경, 그리고 기준 크기를 24포인트 입력, 진하게 속성 지정, 장평을 110%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오른쪽 정렬은 이미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쪽 번호 나타나야 되죠. 3페이지 첫 번째 줄로 갈게요. 그리고 쪽 메뉴에서 쪽 번호 매기기 누르세요.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 번호 모양에선 열어서 원문자 1, 2, 3 선택, 줄표 넣기 해제, 시작 번호 5로 변경, 그리고 넣기 누르면 3페이지에만 이렇게 오른쪽에 쪽 번호가 원문자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제 파일 저장하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검토 시간 충분하니까 검토를 해주고요. 그리고 모두 완료했다면 저장해서 감독관 PC로 전송, 그리고 전송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퇴실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